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쌤의 끝장회계에 참여하게 된 이화령 박사입니다. 노쌤의 절친한 후배이기도 하고 최근에 세무회계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취하지 않았음을 여러분께 밝힙니다. 앞서 노쌤의 강의를 들으셨다면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회계로 충분히 합격선에 이르를 수 있다고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계산 문제에서 조금 서툴다, 그리고 암기에 자신이 좀 더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세무회계 강의가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10번 읽어가겠다 약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무회계가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가는 것으로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시고 또 10번 읽어가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해 나갈 부분은 챕터 3 부가가치세부터입니다. 박스 속을 먼저 볼까요? 부가가치세의 특징하고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간접세, 괄호하고 직접세 하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국세를 평생 동안 지불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국세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직접세, 그리고 간접세로 나뉩니다. 직접세란 말 그대로 세무서에 직접 본인께서 신고 또는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간접세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세에는 몇 가지 카테고리가 또 나눠집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직접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세무서에 직접 신고 또는 납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접세는 제일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불하시는 부가가치세,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VAT라고도 쓰죠. 그리고 개별소득세, 특정한 품목의 하나여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세, 그리고 인지세, 그리고 증권 거래세 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물품에 10%씩 과세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차차 공부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로써 동그라미 1번 간접세 그리고 직접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직접세는 직접 신고 납부를 하는 것, 그리고 간접세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 납부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은 간접세, 직접세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여기 부가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이거는 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사업자는
가게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게에 가서 과자가 먹고 싶어서 1,100원짜리 과자를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돈을 지불하나요? 사장님께 돈을 드리죠. 가게 사장님께.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뜻 난 1,100원짜리 과자를 샀어. 세금을 낸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조금 잘 안 쓰이네. 해당하는 100원은 사실상 세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게 사장님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가게 사장님이 어떠한 영역에서 소득을 올리셨다, 세금을 신고를 하시면 대신 여러분들이 낸 것을 세무서에 지불을 하시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과자를 사 먹고 밖에서, 그리고 점심도 사 먹었어요. 햄버거를 사 먹었고, 그리고 카페에 들러서 아메리카노도 한 잔 사 먹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고요. 또 집에 가는 길에 신발이 너무 예뻐서 인터넷 쇼핑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 사이에 5번의 소비를 하셨는데, 이때마다 세무서에 가서 나 이거를 샀습니다. 10% 낼게요. 이렇게 5번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함이 증가할까요? 또 세무사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처리를 해야 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불편함이 매우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과세를 하고, 여러분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불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은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소비세가 되고, 개별 소비세 땡땡하고 나와 있죠. 특정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때로는 술도 마시고 사람에 따라 담배도 필 수 있죠. 담배는 개별 소비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로 부가가치세 를 지불하시게 되고, 담배 소비세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또 최근 들어 이슈인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 소비세를 면제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 자동차 등이 있겠죠.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3번 소비지국 과세 원칙하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 설명을 들어보시면 생산지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소비하는 물품이 중국산일 수도 있고 미국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제조된 물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돈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나라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가져가겠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의 개념으로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소비지국 관세 원칙을 원칙으로,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외가 있죠. 예외가 항상 있는 법입니다. 예, 그 부분은 수출제와 영세율 적용, 수입제와 내국 물품과 동일 세율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제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수출제와에 한해서는 영세율 적용. 예, 이 부분은 또 뒤에 넘어가서 영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수입제와 내국 물품과 동일 세율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한 물건, 삼성전자기를 전화기를 대구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사더라도 똑같이 10%를 지불하고, 또 일본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소니 전화기를 수입을 해왔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서울 사람이 이걸 구매했을 때도 동일하게 10%를 적용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전단계 세액공제법 하면서 4번이 나와 있죠. 편의를 위해서 여백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나라의 유통 단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옷을 샀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 공장에서 제조를 했겠죠. 그리고 공장은 도매업자한테 팔겠죠. 그리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다시 넘깁니다. 소매. 그리고 소매업자는 최종적으로 우리 소비자한테 팔게 되어 있죠. 예, 공장은 제조를 담당함과 동시에 도매업자에게 유통을 합니다. 예, 그 가운데 옷이 원래 1,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 세금을 받아야겠죠. 제가 사업자가 되니까요. 여기서 간접세에서. 그리고 도매업자는 소비자가 되니까요. 그러면 도매업자는 100원을 세금으로 지불하고 옷을 사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2,000원에 팝니다. 그리고 200원의 세금을 10%만큼 또 미리 징수해 갑니다. 그리고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4,000원의 옷을 또 팝니다. 가격은 제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10%또 지불을 해야겠죠. 400원만큼 지불을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바로 6번인 다단계세인 것인데요. 재화나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거래 단계마다 과세라고 써져 있는데 100원, 200원, 400원 모든 단계마다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단계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까 세금을 지불한 100원, 200원, 400원은 이것이 바로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장이 도매업자에게 매출을 일으킬 때 100원을 걷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매출을 할 때 200원을 걷어갔고요.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을 할 때 400원을 걷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광펜 좀 쓰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위에 있는 매출세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써두겠습니다. 매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매입세액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죠. 매입세액. 예, 공장은 어디서 매입을 했습니까? 없죠. 자기가 만들었죠. 그러면 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매업자는 앞서 공장에게 지불을 했었죠. 100원만큼. 그럼 200원에서 100원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단계 낸 만큼 빼줍니다. 100원. 그리고 소비자는 소매업자에게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400원을 지불했죠. 하지만 소매업자는 도매업자에게 200원을 지불했으므로 200원만큼은 빼주어야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100원에서 0원 빼면 100원이죠. 네, 요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0원이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100원이죠. 전단계 세액공제법 100원입니다. 그러면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팔았을 때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거하면 200원에서 100원을 빼야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원이죠. 그리고 소비자에게 400원을 받았을 때 소매업자는 앞에서 200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빼면 얼마죠? 200원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400원을 부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전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400원을 지불한다.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매출세액만 고려를 하시고 100원, 200원, 400원 다 더하면 700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앞서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빼고 계산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식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이 하이라이트를 쳤는데 여러분들께서 하이라이트를 이 부분에 색칠을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5번 역진적인 조세로 넘어가겠습니다. 10% 비례세율 괄호하고 반대말로 누진세율로 저소득자의 부담세율이 고소득자보다 높은 조세에 해당한다. 괄호하고 해결책, 면세, 개별소비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누진세율 반대의 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누진세율이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소득세, 특히 소득세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5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가진 자에 한해서는 세율이 더 높아진다던가 구간을 나누어서 많은 소비 그리고 많은 벌이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누진적으로 세율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에 반대해서 10% 비례세율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품목을 한 번 구매할 때 10%를 무조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사면 10번 내겠죠, 여러분. 예,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만약에 연봉이 1억이에요. 연봉이 1억인데 10%의 세율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쌀이다. 쌀이 10,000원짜리면 세율 10% 하면 1,000원이죠? 1,000원 내는 거 어렵겠습니까? 내가 5천만 원 버는데? 아니죠. 근데 내가 매일매일 뭐 돈도 없고 벌이도 없고 해서 1년에 겨우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돈을 내라고 하면 과연 쉽게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체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례세율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역진적인 조세에 관해서 고려를 하지 못한 이유가 오직 행정적인 편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말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그런 것들에 한해서는 면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면세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이 대표적이죠. 뭐 농수산물 그리고 의료 서비스,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그런 것들은 모두 면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세라는 글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기에 면세점, 뭐 명품 화장품 면세 받고, 뭐 양주 면세 받고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역진적 조세 안에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면세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개별 소비세하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성인이라고 간주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소비세인데 최근 들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요즘 뭐 노후차나 아니면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70%까지 인하를 해주겠다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담배를 소비하시는 뭐 그런 분들이시면 담배 소비세 뭐 아니면 담배도 담배 소비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기사를 분명 접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사치품 뭐 굳이 뭐 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없으면 큰일 나는 뭐 그런 품목이 아닌 것들에 한해서 개별 소비세를 지불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예, 7번과 8번에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사업자 그리고 뭐 어떤 과세 형태를 띠는지에 대해서 배우셔야 7번, 8번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 사업자, 납세지, 사업장, 과세거래, 사업자 등록, 그리고 괄호하고 정정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어서 배우실 겁니다. 예, 사업자에 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및 세금 계산서 발급 가로하고 간이가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에 하이라이트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관이과세자 제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 자 도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예,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되죠. 간이과세자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만원. 그 밖은 일반 과세자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면세사업자가 있죠. 면세사업자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농수산물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 가공하는 거 아니고 생산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면세사업은 여러 가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관장 점점점점 하고 수입세금 계산서 돼 있는데 여러분들 수입세금 계산서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간이과세자 영수증만 발급해주면 된다.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낸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체크를 위해서 하이라이트 쳐드리겠습니다. 검은색이네. 잠시만요. 예,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체크해 주시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주면 된다. 생각을 해주시고 형광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세 거래하면서 밑에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목을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1번 사업자 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 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에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의 의무자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 괄호하고 면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든 영리업체든 비영리업체든 모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세사업자 제외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밑에 박스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등록 신청되어 있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제가 형광펜 좀 해드리겠습니다.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아까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체크를 해드렸고 다른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 문제에 보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암기를 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진하게 칠해져서 체크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장도 되고 다른 관할 세무서장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 게시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 가능, 전이라도 가능.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이것도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나. 네, 다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기억하시고 관할 세무서장한테 해도 되고 다른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해도 된다. 그리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전도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경우 나오죠. 등록 정정, 휴업, 폐업, 등록 말소인데요. 등록 정정 사유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신청일 당일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보시면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사이버몰의 명칭, 도메인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이름을 변경한다 라고 할 때 반드시 당일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바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버몰도 명칭을 바꾸는 게 결국 상호 변경이죠. 그리고 인터넷 도메인 변경하는 것도 결국 상호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3일 이내인 경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주의할 점 여기 밑에 나와있죠. 개인이 변경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만 3일 이내입니다. 예, 그리고 사업 종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리고 사업자는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명의 변경, 대표자 변경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일 이내에 법인이 대표자 변경할 때, 그리고 사업 종류 변경할 때, 그리고 사업장을 이전할 때, 그리고 사업자 명의가 변경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납세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납세지란 사업자가 납세 의무 및 협력의 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진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 설명이 나와 있죠. 잠시 필기를 모두 지우겠습니다. 예,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장 단위 신고 납부 되어 있고 특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그리고 뒤편에 넘어가시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도식화를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론적으로 한번 쭉 읽어볼까요? 예, 특례를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하면서 1번 나와 있죠. 납부세액을 총괄하여 한 번에 납부, 그리고 주사업장 본점이 원칙, 법인은 지정 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건은 신청으로 가능 승인. 근데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 사업장별로 세금 계산서 발급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뒤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랑 차별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보십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납세 편의 도모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업 모든 납세 의무 총괄, 그리고 니은 주사업장 본점만 가능. 요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 신청 요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점에서 사업자 등록, 본점에서 계산서 발급, 세금 계산서 발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별로 가능하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가 되는 것이고요. 본점에서 한다 하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예, 설명 그림 좀 그려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주사업장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더 좀 하기 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예, 일단 우리는 세무서에 세금을 내기 위해 어떤 차이가 있나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세무서. 어쨌든 세금은 같은 데 내죠. 세무서. 그리고 본점이 있죠, 본점.
여러분 이거는 사업장이 여러 개인, 한 개 이상인 본점이 있고 지점이 여러 개일 때 적용을 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네, 봅시다. 예, 일단 본점은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겠죠? 그리고 지점이 있어요. 여기도 지점이 있겠죠? 지점 1, 지점 여기도 지점 1, 지점 2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세무서에 납부를 여기 사업자 등록증이 있냐, 그리고 여기도 사업자 있냐, 여기는 없죠. 있냐 없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지점 1과 지점 2는 본점에 의존을 해야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고, 지점 요쪽은 지점 1과 2는 개별적으로도 가능하다. 이 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부분 그래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리을이 가장 큰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장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지점이라고 안 하고 사업장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사업장 그리고 여기도 사업장으로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본점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사업장 1에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2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 다 사업자가 있고 본점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자도는 오직 본점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겠죠. 그래서 오직 본점에 의존을 해야 한다. 이것이 큰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하이라이트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란색이니까 이번엔 노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유무로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본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본점에서만 발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을 기억을 하시고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다 가지고 있으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이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면 본점만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이름이 사업장 1에서 주로 내가 매출을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할게. 사업장 2도 내가 매출을 올렸으니까 여기서 할게. 이런 거고, 사업자 단위는 본점에서만 사업자 등록증을 내줄 거야. 내가 다 세금 신고도 하고 발급도 할 거야.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개념이 만약에 어렵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유무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사업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건 순수하게 조금 암기를 요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광업사무소 소재지, 여기 보시면 또 최종 제품의 완성 장소,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뭐 그리고 요거 장소,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순전히 좀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조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죠. 요거 조금 중요도를 따지자면 2번을 암기해 주시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끔 무인 자동 판매기도
나오는데 사업장, 업무 총괄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판기에서 돈 꺼냈다고 해서 거기가 내 사업장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주된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의해야 할 장소 해가지고 나오는데 전산세무 2급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매장.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하고 나옵니다. 사업장. 네. 하치장.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 사업장 아님. 임시사업장도 아님. 그래서 암기를 하실 부분은 직매장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도 동일하게 잠시 멈췄다가 앞부분 리뷰를 쭉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뒤에까지 문제를 쭉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 풀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충분히 앞부분에 리뷰를 하셨나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162쪽으로 돌아와서 7번, 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7번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면서 나왔죠? 1번 부가가치세 부담은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와 있는데 전적으로 라는 단어 때문에 틀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릴 때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을 떠올리면 1번은 정답이 아닌 것이죠. 자, 2번 영리 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여러분, 이것도 답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번, 해당 과세기간 중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이 내가 이익을 보지 않았으면 세금을 내가 받았더라도 안 줘도 됩니까? 줘야겠죠.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공장에서 옷을 뭐 넘겼다 이 얘기를 할 때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1,000원을 더 받고 옷을 넘겼죠. 그리고 소매업자가 2,000원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전가를 했고요. 근데 만약에 소매업자가 지금 경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 원가에 팔겠어요 하고 자기의 이유는 없이 그냥 단순히 1,000원에서 100원 더 그 10% 부가가치세만 받았어요. 그럼 소매업자는 이윤이 없지만 어쨌든 부가가치세에 대한 10%는 이미 가지고 있죠. 이거는 소매업자가 가져도 될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대신 대리하여 간접적으로 신고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이익의 발생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거래징수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하면서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임 하면서 나옵니다. 1번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를 짐. 맞죠? 그리고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제도 맞죠? 공급가에게 세율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 어떻습니까? 예, 공급받는 자가 면세 사업자이면 거래 징수 의무가 없습니까? 여러분 바로 밑에 보입니까? 면세 사업자 계산서 영수증 줘야 되죠? 그럼 답은 몇 번이죠? 네, 4번입니다. 예,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리 제가 문제를 풀어놨는데 예, 앞부분에 아까도 보셨다시피 되돌아가셔서 분명 문제를 보셨다고 생각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에 의거해서 여러분 문제 푸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거 보시면 간이가세자는 영수증만 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 있습니다. 다만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나중에 요 다음 챕터를 끝내시고 돌아와서 풀면 충분히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5번 여러분들 이것도 다 푸실 수 있고 6번 앞에 이론을 계속 돌아가셔서 보시면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11번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다 푸실 수 있기 때문에 11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같은 경우에는 가세기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뒤쪽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홍길동은 일반 과세 사업자로 9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여 당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홍길동의 부가가치세법상 2기 과세기간은 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과세기간은 1년 중에 2번으로 나뉩니다. 자, 앞부분이 1기겠죠? 그리고 뒷부분이 2기. 1기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7월 1일입니다.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홍길동 씨는 요쯤이라고 합시다. 9월 1일에 사업을 시작했죠. 그러면 해당 과세 기간의 끝까지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답이 뭐죠? 2번이죠.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신고 납부 기간, 이것도 신고 납부 기간 필기를 조금 해두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과세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자, 봅시다. 1기에 과세 종료일이 7월 1일이죠. 예, 잠시 펜 좀 바꿀게요. 7월 1일로부터 1기의 과세기간 납부 기간입니다. 25일이죠. 그러면 며칠입니까? 7월 25일이 되는 거죠. 2기의 신고 납부 기간은 이 다음 연도 1월 25일이 되겠죠. 1월 25일. 예, 임의로 여기는 뭐 2020년이고 여기는 2021년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예, 여러분들 뭐 어려운 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시고 또 리뷰도 여러 번 해보시길 권장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10번 읽고 들어가기 약속 지키십시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